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네, 짜하. 또 마이크를 제 위치에 안 놨네요. 짜하. 독설 라이트. 짜왕 최한욱입니다. 명태균의 판도라 상자가 명태균의 판도라의 상자가 지금 마구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녹취록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저도 뭐 조금 전까지 이 녹취록 여러분들께 또 방송에서 들려드리려고 준비하느냐고 방송 직전까지 좀 준비를 하느냐고 좀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심 공판이 있었죠. 아까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어떤 분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그거는 1심에서 그렇게 구형을 했으니까 그냥 2심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에 큰 의미를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고 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구형이니까 1심 때 한 거 그냥 반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26일로 지금 결심 공판이 잡혔습니다. 뭐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3월 26일 2심 결심 공판이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무죄가 나오리라고 무죄가 나오는 게 이제 상식인 거죠. 생각을 하지만은 뭐 대한민국 재판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그런 형량이 뭐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낮은 아마 형량이 나오게 될 거예요. 통례적으로 보면은
2심에서 조금 깎이게 되고 1심에서 너무 과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 깎이게 될 텐데 어쨌건 뭐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 피선거권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은 박탈되는 이런 형량이 나오게 될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3월 26일 지금 결심 공판이면은 3심까지 가야 이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5월 중순께 대선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죠. 죽었다 깨도 5월 중순 전에는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3심이 안 끝나요. 3심 재판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끝낸다라면 진짜 미친놈들인 거죠. 사법부가 아니라 그냥 뭐 정치꾼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재명 대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큰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조중동에서 괜히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못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있는데 그거 다 사기입니다. 탄핵 기각된다라는 사기하고 비슷한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데는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이 그 어떤 재판도 선거법 위반 재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재판도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이 그 걱정하시면서 가슴 졸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 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오늘 결심 공판 결과 2심 결과가 대통령 되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건 확신을 가지셔도 되고요. 그건 저를 믿으면 돼. 제가 대체로 다 맞았잖아. 자, 오늘도 오늘 두 번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는데 오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두 번이나 방송을 하는데도 드려야 될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 독설 라이트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인 마마를 운영하는 한지원입니다. 이번에 깔끔하고 뽀드득한 주방 비누가 새로 생산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주방 비누는 설거지는 물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야채까지 씻을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안전한 성분으로 만든 비누형 제품입니다. 요즘 레몬워터 만들어 드시는 분 많으시죠? 레몬의 영양은 대부분 껍질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껍질에 있는 농약이나 보존제 등을 완전하고 말끔하게 씻어내는 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방 비누와 원목소를 사용하면 아주 간편합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야채, 그리고 하루에도 10수개씩 나오는 커피잔, 또 자주 씻어줘야 되는 반려동물 식기에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스텔라앤마마의 주방 비누는요, 설거지는 물론 껍질째 먹는 과일이나 채소까지 씻을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안전한 원료로 만든 비누형 제품입니다. 그 껍질에 있는 농약이나 이 보존제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스텔라앤마마의 주방 비누와 요 원목 세척솔로 깔끔하게 설거지를 해주시면은요, 그 농약이나 보존제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과일이나 야채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과일과 야채, 하루에 수십 개씩 나오는 커피잔, 그리고 자주 씻어줘야 하는 반려동물 식기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주방비누 한 개 정가가 15,000원인데요. 치아누TV에서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방비누 150g 3개, 원목 세척솔 요 세트는 30,000원. 그 다음에 주방비누 10개 한 개를 더해서 모두 11개를 7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 주문은 010-8639-3477 8639-3477로 문의를 주시면은요, 언제든지 스텔라앤마마의 주방비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첫 번째 소식은 검찰 이 난동자들
70명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됐다라는 흐뭇한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7명을 지금 추가 기소를 했고요. 총 70명이 지금 재판을 받는 것으로 지금 10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잡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서부지검 그 제1사랑교회 특임 전도 목사 윤모 씨를 비롯해서 7명을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70명이고요. 그 63명의 재판이 다음 달 이제 10일에 시작이 된다라는 죄를 졌으면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감방 맛을 봐야 사람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극우 유튜버들, 너도 나도 지금 감방으로 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보 유튜버들 중에서도 조만간에 이제 나락을 가게 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있어요. 요거 조금 취재를 더 해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물증을 확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해드릴 텐데 동물농장 중에 이게 곧 나락갈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지금 첩보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개, 소, 뱀, 돼지, 최근에 이제 등장한 메기, 낙타, 골룸까지 이게 다양한 짐승들이 동물농장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상당히 실력 있는 동물이 곧 나락을 가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지금 첩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아주 괜찮은 거야. 요거는 잘 숙성을 했다가 물을 익혀가지고 한 번에 제가 한 번 더 방송을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이제 그 해명 방송을 한 번 했는데 특집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세게 갑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한 방에 이제 훅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할까? 이거 대선 전에 할까? 대선 끝나고 할까? 언제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본인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은 지금 상당히 살떨리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어. 살떨리지? 제 방송을 이 동물농장들이 대부분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사자도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보수 쪽 극우죠. 보수도 아니고 극우 유튜버들은 스스로 지금 자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완전히 뭐 지금 다 쇠고랑을 줄줄이 차고 있는 지금 채널이 폐쇄된 이런 극우 유튜버들도 꽤 되죠. 지금 민주당에서 열심히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한 30개 유튜브를 박살을 냈다라고 합니다. 숨천수 산야초맨님 숨천수는 오늘 SNS를 제가 보니까요 강진구 기자에게 스토킹으로 1억 원짜리 소송이 강진구 기자도 있는데 또 한 사람 있는데 지금 스토킹으로 걸 사람이 스토킹이고 손해배상이 많이 걸리네요. 1억 원짜리 소송을 이제 강진구 기자가 소장수와 열린공감TV 골룸일당 여기 이제 소송을 걸었다라고 오늘 정천수가 SNS에 올렸더라고. 또 징징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를 가지고 나락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뭐 민사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나락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런 거는 이제 사필 규정 이럴 줄 알았지 뭐 이런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골룸이가 뭐 저를 고소하겠다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더라고. SNS를 보니까 뭐 고소장을 쓰고 있대. 야 잘 써봐 열심히 써. 너는 성범죄야 임마. 응?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보수 유튜버들 지금 다 나락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감옥 쇠고랑을 차봐야 이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화여대 가서요 또 아주 난동을 부렸어요.
예, 이 난동 소식 영상 예,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단체로 예, 나락 배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락 대전. 서로 가겠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달라.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오늘 왜 대학교를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난동을 부리는지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난동 소식, 이화여대 난동 사건, 난동 사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곧 구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서울 이화여대 교정. 교문 바로 앞에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와 안정권 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몰리면서 욕설과 고성, 조롱이 난무합니다. 우리 집회 장소라고 돼지가 야, 저리 안 꺼져? 교문을 경계로 탄핵 찬반 회견이 동시에 진행되다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한 겁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학내에 내란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는 자들을 들일 수 없다며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 교정 안까지 뛰어들어온 극우 유튜버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갑니다. 시끄럽자 시끄러.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계단 위로까지 올라가 집회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들이 앞쪽을 막아섰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적힌 현수막을 꽉 잡은 배인규, 안정권 씨 등이 바닥에 드러눕고 한 남성 유튜버는 촬영을 저지하려는 여성을 향해 괴성과 함께 격한 반응을 보이며 여성의 멱살을 움켜잡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배인규 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시민이 턱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쓰러지는 등 위험한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와 고려대, 숭실대 등 대학가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가운데 건국대, 서강대, 영남대, 전남대 등에서도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간첩과 중국, 부정선거 등을 거듭 강변하며 지지자들에게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행동들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극우 유튜버들과 일단의 예, 이 정금자들, 양아치들이 예, 이화여대에 몰려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저런 행동을 해도 예, 아무런 법적 제재를 안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게 더 궁금해요. 예. 이제 안정권이나 뭐 배인규는 뭐 곧 나락을 갈 것이 확정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2판 4판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요. 어차피 감옥 갈 거 사고나 한 번 더 크게 치고 가자 뭐 이런 거고, 저놈들이 꼴의 남자라고 여대에 가니까 흥분이 됐는지 괜히 똥폼을 잡으면서 뭐 들어 눕고 굴르고 뒹굴고 아주 생쇼를 합니다. 예? 저런 놈들 특징이 있어요. 약자들 앞에서 강하죠. 예. 강자 앞에서 약하고 강약 약강. 예? 저 양아치들의 특징이에요. 여대에 가니까 이제 저것들이 겁나는 게 없는 거지. 여학생들, 연약한 여학생들 앞에서 개 똥폼 잡고, 아 정말 제 학생운동 시절이 그립습니다. 예. 제가 학생운동 시절에는 진짜 대학가가 완전히 해방구였어요. 해방구. 자유지대. 우리가 이제 저런 놈들이 만약에 대학가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딱 이거 복면을 딱 쓰고 나타납니다.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들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수대, 뭐 규찰대,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예, 대학가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 치안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제가 대학 시절에는 이른바 이제 선봉대라고 그러잖아. 이거 쇠파이프 부대. 이게 한 200명 됐어. 저희 전교생이 5,000명인데 예, 쇠파이프 드는 애들이 한 200명 됐어요. 예, 경찰도 무서워서 못 들어왔어. 아, 저런 것들이 진짜 저희 학교 다닐 때 한번 걸렸어야 되는데, 아, 사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아, 요즘 학생운동이 예전만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려도 이거 대학생들이 전혀 제지를 못하고 있는 참 저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요즘 대학가가 예전 같진 않죠. 예, 뭐 시대도 많이 변했으니까 뭐 우리 때처럼 예, 그렇게 무모하게 학생운동을 하는 예, 그런 학생들은 뭐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때는 좀 생각이 나요. 저것들은 진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인데 우리가 몽둥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경남도민님, 오늘 9.9 이화여대 인하대 난동 사건, MBC 뉴스 김건희 조선일보 싸움, MBC 100분 토론 홍준표 출연, 내일 9.9들 건국대 난동 예정. 예전에 이제 건대도 셌는데 참 지금 학생운동이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예? 경남도민님, 안정권 배인규 남자망신 다 시킨다. 예. 최평님 앞에 슈퍼챗 지나갔어요. 예,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진짜, 예, 소이라떼님, 쇠파이프 마려우신 듯. 진짜, 막 분노가 지금 막 끓어오릅니다. 진짜. 옛날 진짜 법 없이 살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학 때는 진짜 법 없이 살았어. 예? 총학생회장이 짐이 곧 법이었어요. 예, 제가 총학생회장 할 때는 적어도 우리 학교 안에서는 내가 곧 법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정말 민주화된 시절이 와가지고 저런 인간 버러지들까지 참 여대 난입을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이런 몹쓸 장면을 이게 먼발치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 예, 안타깝습니다. 저희 아들놈이 좀 이제 곧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너 좀 잘해보자, 아들아. 이제 어쨌건 얘네들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곧 다 사법 처리됩니다. 극우 유튜브에 이제 스스로 씨를 말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저런 범죄 장면들이 그대로 공중파 방송에 나갔는데 경찰에서 이거 제대로 대응 안 한다라면은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 화면이잖아요, 범죄 화면. 그래서 안정권, 배인규 등등 보면 이게 뭐 현주 건조물 침입죄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대학생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막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폭행 장면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뭐 여학생 한 명이 오열을 하는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이 범죄 현장이 다 체증이 돼 있으니까 이후 경찰에서 엄중하게 이 문제를 법대로 잘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거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놈들을 자꾸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선처를 하고 봐주니까 이게 날이 갈수록 버르장머리가 더 나빠집니다. 저는 진보건 보수건요, 법을 어기면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저것들이 이제 법의 맛을 제대로 보고도 계속 저런다 그러면 그건 신념이고, 저는 이제 법의 맛을 제대로 봤죠. 2번이나 이제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저는 감옥 갈 거 알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를 치렀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념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법의 맛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안정권이나 배인규가 진짜 신념이라면 서울구치소에서 한번 그 양심에 따라서 양심수로 복역을 하면서 본인의 신념을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감옥 갔다 나와서도 저럴 수 있는지. 물론 감옥 갔다 나와서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저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저건 진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젠가요? 모 목사가, 참 저는 그런 모금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뭐 그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후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스튜디오 이전을 하는데 모금 행사는 왜 하나? 거기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방송에 나가서 왜 앵벌이를 하고 있나? 그래서 뭐 꽤 많이 모금이 된 모양이에요. 뭐 수천만 원대 이제 모금이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잘 즐겨요, 이 상황을. 그지? 즐길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아니 뭐 방송을 해서 뭐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방송이 재밌다고 해서 슈퍼챗을 쏴주시고 뭐 후원을 해주시고, 시청료, 이제 자발적 시청료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모금을 뭐 이상한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모금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 그거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벌써 시간이 꽤 됐던 것 같은데, 그 김두일이가, 그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대장동 가짜뉴스 관련해가지고 뭐 위헌 심판 청구를 한다, 이래서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이제 모금이 된 것 같아. 근데 그 소송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송이 성립이 안 돼요. 아니 본인들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데 저는 이런 소송이 어떻게 성립이 되나?
그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소송을 걸어가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 했는데 그 중에 뭐 4천만 원인가가 변호사비라는 거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 보수 애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명태균 명태균 황금폰이 여기서 그냥 빵빵 터지고 있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었더라고. 우리의 기대보다 기대에 얼마 부응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황금폰이었다. 황금폰을 넘어서 이 정도면 다이아폰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이아폰. 다이아폰이 이제 터지면서 별별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윤석열이 내란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더만. 아니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명태균 황금폰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본인은 알 텐데 이게 터졌으면은 뭐 내란이 아니었어도 이거는 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국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또 육성이 또 하나 나왔어요. 어제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공천 개입 관련된 육성이 공개가 돼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재밌는 육성이 나왔어요.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 영부인께서. 야 진짜 저는 김건희가 본인은 친노였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그 이명수 기자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본인이 친노였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맞네. 친노가. 조선일보를 김건희가 폐간하려고 했다라는 기상천외한 녹취록이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데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뉴스 화면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C에서 보도한 화면이에요. 요게 지금 여기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태균 씨와 나눴던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이어 오늘 김 여사의 육성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주진우 기자는 명태균 씨 구속 이후 이뤄진 김 여사의 통화 육성을 입수했다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저 정도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김 여사의 이런 통화는 어떤 맥락에서 이뤄진 걸까? 명태균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는데 구속 전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담긴 USB를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건넸고 조선일보 측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용산이 알게 됐다는 게 주진우 기자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까지 언급하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다만 주 기자는 통화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통화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였는지 등은 제보자 보호 등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 자료 등을 확보했던 조선일보 기자는 명태균 씨가 보도에 동의하지 않아 실제 기사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통화 육성은 최근에서야 일부 공개됐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하여튼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은 윤 대통령 부부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 목숨을 걸고 폐간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를 이제 상당히 미워했다. 왜 미워하게 됐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조선일보하고 김건희하고는 이제 한 몸 아니냐. 근데 오늘 유탐사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제 한동훈을 밀고 있다. 요런 얘기도 이제 유탐사에서 보도를 했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그 선거 때부터 대선 때부터 윤석열 쪽에 이제 줄을 서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는 지가 무슨 뭐 큰 뜻이 있어가지고 조선일보가 이제 사회악이기 때문에 사회악을 근절하자라는 차원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거지. 저게 이제 빈말이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 김건희의 이제 저런 주장이 근거가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 또 카톡이 공개가 됐어요. 명태균과 윤석열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인데 이게 대선 때 아마 주고받은 카톡 내용으로 추정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님 최근에 접속함 이렇게 나오죠. 윤석열이 정권현이라는 사람이 전달한 메시지를 명태균에게 보냈어요. 골수 반윤 양상훈, 조선일보 양상훈은 조국 사태 이후 자신의 기명 칼럼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단 한 번도 언급한 바가 없다. 정치부 데스크와 논설위원들 사이에서는 양상훈과 이준석이 수시로 통화하면서 이준석 망동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가령 이준석의 반윤 언동이 나오면 편집국 정치부에 직접 내려와 각을 잡아서 제대로 쓰라. 윤과 싸우는 걸 단순히 중계방송만 하지 말고 이준석 메시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등 반윤 선동질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양상훈의 기괴한 반윤 스탠스는 윤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기득권 세력의 윤에 대한 비토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고 파악되는 바, 그의 허무맹랑한 칼럼에 대해서는 제3자를 시켜 반박토록 하는 등 공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카톡을 텔레그램 메시지를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거를 윤석열이 명태균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명태균에게 뭐 뒤에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 경희군 아침 호실은 1500 땡땡호입니다. 그러면서 박완수를 또 왜 공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완수 링크까지 이렇게 공유가 돼 있는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오늘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밀지를 않았던 거야. 그것 때문에 김건희는 이제 원한이 맺혀 있는 거고, 조선일보는 노골적으로 이준석을 밀었고, 그 뒤에는 또 한동훈을 밉니다. 이러면서 조선일보와 윤건희 부부는 이게 완전히 갈등 관계가 형성이 돼서 아마 그래서 저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돼요. 아 이거 집안 싸움 한번 제대로 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한동훈을 밀지 않겠느냐. 근데 한동훈이 어쨌건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좀 낮죠. 낮으니까 명태균 게이트로 검찰에서 한동훈의 경쟁자들을 차례로 제거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정보를 흘릴 거다. 그동안 뭐 황금폰을 입수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명태균이 12월 달인가요? 작년? 12월인가 검찰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덮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주진우 기자가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주진우 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나잖아. 검찰 빨대 주진우가 지금 연일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단독 특종을 터뜨리고 있고, 그 바람에 김어준도 나발을 함께 불고 있는, 안 그래도 뭐 지금 대목인데 대목에 완전히 물들어온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주진우를 이용해서 진보 세력들이 많이 보는
뉴스 공장을 통해서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보수 언론으로 이제 폭로를 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이제 말썽이 나니까 예, 주진우를 이용해서 예, 지금 검찰에서 뉴스 공장을 활용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예. 주진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가 강력하게 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예, 어디서 터뜨리건 예, 터뜨리는 건 뭐 나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얘네들의 구도가 뭔지.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밀기 위한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김건희, 윤석열을 이제 다 보내버리겠다. 그래야 한동훈이 사니까. 한동훈이 복귀할 수 있는, 한동훈이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쌓아주는 거죠 지금. 뭐 조선일보까지 죽이려고 그랬다 김건희가.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아직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 반윤으로 찍혀있는, 그 다음에 탄핵 세력으로 찍혀있는 한동훈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보여줘야 돼. 특히 조선일보 폐간 같은 이슈는 좋죠. 그죠? 김건희가 조선일보를 폐간하려고 했다고? 저거 간첩 아니야? 문재인의? 친노 아니야? 이제 이런 걸 쫙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이 나쁜 놈이었구나. 민주 세력의 뿌락칠이었구나. 끈아풀이었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한동훈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을 짜기 위해서 뉴스 공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 경남도민님, 조선일보가 주진우를 법적 대응, 예, 주진우 대 조선일보, 예, 이런 구도가 또 형성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건 우리가 잘 보면서 여기에 말려들지만 말고 예, 이 재밌는 상황을 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예, 오세훈을 지금 일단은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아버지가 명태균이냐 발끈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이게 민주당이 확보한 녹취록하고 주진우가 확보한 녹취록은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또 명태균의 녹취록을, 오세훈과 연관된 녹취록을 하나 또 공개를 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이야. 내가 오세훈이 그 새끼는 내가 김영수에 하나 챙기라고 했는데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영감이, 그리고 대통령 된 프랭까지 다 만들어줬거든요. 손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쪽팔리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먼지털이에 온 사람이 내를 보고 다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이 다 했는데 그래 그 사람도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 한 스폰서 100억짜리 별장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도 같이 먼지털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뭐냐면 그 새끼는 배신 배반이 캠프 안에 확인해보고 있어.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거든 서울 애들한테. 그래서 오세훈이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한 통 못하고 말도 못해. 왜냐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님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 돈 정한다고 하고 진짜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명사장님 내 진짜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나는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 그리고 그 여러 과정을 조은이가 다 봤어. 조은이, 서초. 그 조은이는 내 광팬이 됐지. 아니, 야구지, 김연아 같은 아들, SH 사장 씨이는 것보다도,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도 SH 사장 씨이면 되지. 네. 오세훈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예. 우리 좀 영상 좀 정리를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세훈을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분위기는 오세훈까지 날리는 이런 그림. 예. 그래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엮여 있는 이게 이제 뭐 사방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쪽으로 이제 황금폰이 넘어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명태균이 이제 특검을 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계속 새로운 녹취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새로운 증거들이 이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주진우를 통해서 또 검찰에서도 경쟁적으로 지금 흘리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탄핵 심리가 끝났고 한 2주 정도는 이제 탄핵 심리가 끝나자마자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사실상 조기 대선 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요. 예, 2달 안에 이제 승부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안에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나락으로 보내야 된다. 예, 여기에 이제 덤으로 이준석까지 명태균 게이트로 한동훈의 경쟁자들을 싸그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한동훈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한동훈은 끝난 게 맞아요. 국민의힘 보수 핵심 지지층들이 한동훈한테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한동훈은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명태균 게이트로 경쟁자들이 모두 나락으로 가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여러 가지 보수 진영을 반하는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공개가 되고 이래버리면 그래서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오늘 이제 주진우가 공개한 게 조선일보하고 싸우는 윤석열 김건희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주진우를 여전히 신뢰를 안 해. 검찰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어. 검찰 끈아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검찰들. 지금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진우가 하는 역할은 그거야. 그래서 프레임을 윤석열 김건희가 조선일보와 싸우는 프레임으로 만들었어.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지들끼리 잘 싸운다 이렇게 보고 끝날 문제지만 보수 진영한테는 조금 더 색다르게 다가오는 메시지라는 거야. 김건희가 윤석열이 조선일보를 폐간하려고 그랬어? 우리의 조선일보? 우리의 보배 조선일보를? 야 역시 윤석열 김건희는 문재인의 검찰총장이었구나. 배신자구나 저놈이. 이렇게 프레임을 형성시켜버리면은 한동훈에게는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주진우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취재를 어디서 했겠어요? 만약에 명태균 측에서 취재를 한 거면은 애저녁에 공개가 됐어야지. 지금 타이밍에 주진우가 명태균 관련된 특종 단독을 연속으로 터뜨리고 있는 건 검찰과 연결됐을 가능성. 이거는 뭐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숲을 가꾸며 몸과 마음으로 느낀 피톤치드의 매력에 빠져 오랜 시간에 걸쳐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시장조사를 거쳐 출시된 숲을소리 편백수가 11월 한 살이 됩니다. 숲을소리 편백수는 기교를 부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게 생산한 자연의 향기와 치유력을 담은 소중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죠. 출시 1년을 기념하면서 소박한 기획전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숲을소리 편백수를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한 입문용 세트로 1000ml, 500ml, 150ml 3종 한 세트를 택배비를 포함 38,000원에 드립니다. 숲을소리 편백수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단골 고객님들께는 유난히 추운 올겨울 실내 탈출 살균을 위해 넉넉히 사용하시라고 1000ml 5개, 500ml 2개, 150ml 2개를 택배비 포함 11만원에 드리며 레트로 취향의 밤나무숲 에코백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공간에 향을 더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탈취 기능을 두고 있어 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백수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공향이나 알코올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고요. 100% 편백수로만 만든 숲을소리 편백수는 기교를 부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게 생산한 자연의 향기와 치유력을 담은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출시 1주년을 기념하면서요. 소박한 기획전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입문용 세트로 요거 1000ml 하나, 그리고 500ml 하나, 그 다음에 150ml 하나, 요거 3종 한 세트를
택배비 포함 38,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우리 단골 고객님께는 유난히 춥다는 이제 겨울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이제 곧 황사가 다가옵니다. 여전히 이제 환기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 되는데 황사가 오는 봄까지 넉넉히 사용하시라고 1000ml 5개, 500ml 2개, 그다음 150ml 2개를 11만 원에 드리고요. 예쁜 밤나무숲 에코백까지 사은품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탈취 효과뿐만 아니라요, 항균 효과, 그리고 환경호르몬 억제 효과까지 있어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지켜드리는 숲풀소리 편백수,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소식, 일단 오늘 뭐 재판 소식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요거부터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일정이 잡혔어요. 보통 이제 결심 공판이 끝나면은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이제 선고 공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확히 한 달 뒤죠. 한 달이 이제 좀 채 안 되겠네요. 예, 이번 달은 이제 28일까지 있으니까 한 달이 채 안 될 텐데 3월 26일에 이제 선고 공판을 하게 됩니다. 버들리님, 방송에만 집중하시길 릭 부르지 마시고 한라산 소주도 맛깔남요. 예, 방송에만 집중하시라는 의견, 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6일에 선고 공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저는 뭐 이게 당연히 이제 무죄가 나와야 되는 이런 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심에서 이제 터무니없는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첫째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일단 26일 날 1심 선고가 나와서 설령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 3심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빨리 해야 3개월이야. 원래 633이라고 예, 법원 내규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권고사항이지, 예,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심도 지금 4개월, 5개월이 걸렸죠. 11월에 끝났는데 11, 12, 1, 2, 3, 4, 3, 5개월이 걸렸습니다. 3월까지. 그래서 2심도 5개월가량 걸렸기 때문에 그 333 규정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대법 판결 같은 경우에, 불구속 재판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늘어져요, 보통은. 예, 30은 보통 1년 가까이 걸리는 게 통례적입니다. 물론 구속 재판일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은, 불구속 재판일 경우에는 뭐 1년 이상 재판이 길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끝낸다라는 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령 지금 3개월 안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3월 26일이니까 4월 26일, 5월 26일, 6월 26일 경이 돼야, 6월 26일 경이 돼야 이제 3심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고, 그죠? 3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0이에요, 0. 예.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판결이 나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법리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안 나요.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라고,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예, 이거 형사 소추에 대해서만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수사나 기소가 되지 않는 거지 재판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론도 있어.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헌법재판소나 이런 곳에 판단을 받아야 돼. 이게 또 한 세월이에요. 이게 또 한 세월. 그리고 설령 당선 무효형이 3심에서 확정이 되더라도, 자, 소급 적용할 수가 없어요. 즉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데,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거든.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어떻게 피선거권을 박탈을 합니까?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희망회로 돌리면서, 예, 또 정금자 어르신들 호주머니 털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예,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될 확률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뭐 그대로 판결이 나온다라는 법도 없고요. 예,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령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만사님 85세까지 어떻게든 방송을 하기 위해 가만히 있는 한동훈을 들볶아서 검찰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김건희와 조선일보를 박터지게 싸우게 만들고 명태균과 그렇게 싫어하는 김어준을 칭찬해까지 해가면서 둘을 엮고 거기다가 거강꾼 주진우까지 양념으로 곁들여 구색을 맞춰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는 최평은 역시 나보단 조금 못하지만 천재는 천재다. 역시 천재는 천재를 알아봐요. 예, 저의 어떤 이 깊은 수를, 이 복잡한 수를 우리 봉만사님만 진짜 만수를 읽는 봉만사님이 아니라 봉만수님으로 제가 불러드리고 싶어. 예? 만수를 읽었잖아 지금. 예? 최평의 만수를. 그런 나름의 어떤 빅픽처도 있어요. 한동훈이를 어떻게든 대선 후보로 만들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어서 제가 85세까지 방송을 하려면은 우리 동훈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이는 벽에 똥칠하면서 야당 대표를 해야 되는 국민의힘 종신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작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찰에 자꾸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김어준 주진우도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오세훈을 죽여라, 홍준표를 죽여라. 덤으로 이준석은 또 죽이면 안 되는데, 예, 이준석은 이번에 끝까지 살아서 대선 완주를 또 해줘야 되는 요런 또 문제가 있고 아주 지금 정치적 함수가 복잡한데 이 수를 우리 봉만수 형님께서 제대로 읽으셨어. 역시 참 그 진행자의 이 방주인하고 우리 시청자들이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제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채팅창 보면은 최한욱 TV 시청자들은, 저도 이제 다른 방송도 보고 다른 방송 시청자들은 수준이 어떤가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게 디스커션 디스커스의 수준이 달라 이게. 우리 시청자들이 이 정도면 뭐 다 준 정치 평론가예요. 다른 방에 가보면은요, 뭐 그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이잼 화이팅, 뿡야 뿡야 사랑해요 이잼, 윤석열 나빠, 김건희 줄리 뭐 이런 거나 올라와 유치하게. 진짜 한심해 제가 보고 있으면은. 근데 최한욱 TV 우리 시청 채팅창을 보고 있으면요, 제가 흐뭇합니다. 진짜 흐뭇해요. 이게 무슨 수준 격이 달라. 여러분들 다른 방 가보시잖아. 솔직히 우리 채팅방 같이 재밌는 채팅방이 없어요. 예? 제가 이제 동접이 그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인데 제 공이 한 7, 그죠? 제가 한 7 정도로 하는 것 같아. 제가 재밌으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0%는 우리 시청자들 분들의 채팅창의 공이 한 3. 채팅창이 진짜 재밌어. 제가 봐도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래갖고 이 맛을 못 잊어가지고 방송은 안 보고, 방송은 집중을 하지 않고 채팅에만 눈이 벌게 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관심도 없는 이런 일부 몰지각한 시청자들도 있어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라봐, 나만.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그 채팅창이 재밌으니까 방송에 도대체 집중을 안 해. 너는 떠들어라, 나는 채팅한다. 그리고 딴소리 하고 있고, 방송 내 얘기하고는 막 무관한 자기들끼리 무슨 또 정보 공유하고 막 무슨 거기서 침묵해. 저는 채팅창에서 어떻게 침묵해라 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야 진짜. 근데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는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은 진짜 이거 제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방송 가서 보면은 좀 솔직히 수준이 좀 낮아. 제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 채팅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수박 죽어라 이런 정도 디스커스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최한욱 TV의 이 고품격 채팅창은 이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평론가로서 보람을 느껴요. 그동안 열심히 내가 방송을 하니까 이게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 저 방 다니시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민주진보 유튜브 채팅창에 품격을 좀 여러분들이 높여주셔야 돼. 우리 최한욱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곳곳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진보지 유튜버들의 채팅창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좀 해주십사. 이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봉만수님이 만수를 본다면 우리 천재명님은 한 10만 수, 100만 수를 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오늘 또
재판 받으시는 바쁜 와중에도 아주 뭐 천재적인 한 수를 또 던졌습니다. 한동훈을 걸고 넘어갔습니다. 한동훈이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 이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계엄을 할 것이다라는 역대급 개소리를 늘어났는데 이건 사실 무시하는 게 이제 보통 정석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정석은 무시해요. 이 개소리는 그냥 무시하는 게 좋거든.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이걸 물어줬어요. 한동훈 개소리를 물어줬어. 그러면서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의 눈에는 뭐만 보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자서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하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게 탁월해요, 여러분. 뛰어납니다.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천재적인 한 수냐. 그냥 한동훈이 욕하니까 나도 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으로 가세요. 그래서 최한욱 TV 시청자 정도 수준이면 이게 어떤 의도인지를 여러분들이 간파를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뭐 돈순가 뭐 하여튼 있잖아. 뭐 불교 용어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원래 원문은 뭐냐면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거죠, 그죠? 응? 원래 원문은 그거잖아.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이 지식이 많고 상식이 많은 분이 이게 원문이 돼지였다라는 걸 모를까요?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돼지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개라는 단어를 썼어. 왜 돼지를 안 쓰고 개를 썼는가?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똥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한동훈이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 한 수를 던진 거예요. 푸름선님 도노 돈수 도노 점수 그죠? 요거죠 요거. 원래 돼지죠 돼지. 그러면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개를 쓴 거야. 개를 썼어. 그래서 한동훈이를 자극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바다물도록. 그리고 자극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 죽은 한동훈이하고 왜 싸움을 붙을까요? 한동훈이를 키워줘야 되거든. 그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한동훈이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저하고 이제 똑같은 거야. 저는 이제 저의 사심은 오랫동안 방송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살려야 되잖아. 그 이재명 대표의 사심은 뭐냐? 뭐 사심은 아니지. 이건 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선에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제일 좋은 파트너가 누구냐? 한동훈으로 보는 거예요.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이게 제일 쉬운 카드야. 왜? 지금 30%의 정금자들은 한동훈이 이 새끼 배신자다 막 이러고 있어. 근데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됐어.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저 배신자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찍자 이러진 않겠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찍을 투표를 하지 말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즉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조금이라도. 저는 적어도 5% 정도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5%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생긴다. 뭐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뭐 김문수나 이런 인물들보다 한동훈이 됐을 경우에 보수 세력의 결집력이 약화돼서 적어도 5%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되는 게 낫죠. 한동훈이 당장 이제 이 배신자 플레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조중동이 아무리 몰아준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 언급을 안 하고 한동훈 딱 치고 나가잖아. 그래서 나의 파트너는 한동훈이야. 한동훈인데 이게 개새끼야. 고의도적인 도발이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도적인 도발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사를 요거 좀 잘못 하나를 누락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한동훈을 자극한 거예요. 이거 물어라. 나하고 싸우자, 동훈아. 내가 너 도와줄게. 같이 한번 싸워보자. 이런 의도로. 자, 한동훈이 바로 물어요. 우리 동훈이는 정치 미수가 정치 찐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수에 바로 이렇게 묻니다. 이 바보가. 자, 오늘 SNS에. 사실 한동훈한테는 너무 땡큐죠. 지금 존재감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와 나를 세우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면은 한동훈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세게 받습니다. 자,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재판 잘 받으십시오. 근데 아니 물고 싸우는 건 좋은데 진짜 저는 동훈이는 그 코끼리는 말하지 마. 뭐 그런 책을 한번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적어도 뭐 정치학 개론이라도 어디서 읽고 와가지고 대선에 출마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본인이 이제 물론 좋은 의미에 저는 국민을 지키는 개새끼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쁜 언어로 그죠? 자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아. 그러면 한동훈은 개. 그게 너는 네 딴에는 국민의 개. 와 멋있어 막. 이게 중2병의 문제예요. 국민의 개. 와, 나는 국민들께 개처럼 충성을 다하는 그런 개새끼가 되겠다. 와, 이거 너무 멋있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멋있거든. 국민의 개. 야, 이재명이 나를 개에 비유했는데 나는 이거를 국민의 개로 딱 해서 나는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딱 이 컨셉으로 가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은 사라지고 저도 벌써 썸네일에 그죠? 조롱을 하잖아요. 한동훈 개가 되겠습니다. 앞에 국민을 지키는이란 단어는 빼버리고 여기다 따옴표를 치잖아. 개가 되겠습니다. 한동훈 개가 되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개 이것만 남는 거야. 한동훈 개새끼 뭐 한동훈 개.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받아물면 안 되는 거야. 한동훈이는. 참. 이렇게 정치를 모릅니까 얘는?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여 가만히 보면 아예 여기다가 국민을 지키는 개엄이 되겠습니다. 개엄마가 되겠. 이거 좀 안 웃기죠? 제가 진짜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유머 근육이 많이 퇴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머 근육이 순발력이 안 나와.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재밌게 했을 텐데. 근데 괜찮지 않나요? 국민의 개엄 이런 거. 스스로 이제 개새끼 플레임에 걸려버리는 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상대가 쉬워. 이재명 대표가 볼 때는 한동훈이는 너무 쉬운 거예요. 개를 던져주면 개를 물고 돼지를 던져주면 돼지를 물어요. 바로 개를 물어버리면 어떡하냐. 이 답답하. 환장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개엄 프레임 이거를 자꾸 이제 주장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자 이거 지금 개엄 프레임을 이 책이 물론 이제 본인을 변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긴 한데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이 이 전체 내용이 개엄 프레임, 배신자 프레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한동훈, 오세훈이 먼저 탄핵 찬성. 국민정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자서전 내용 중에 광역 단체당들도 탄핵 찬성 입장 저보다 먼저 했다. 윤 어차피 탄핵이지만 몇 번이고 부결해달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그죠? 보수 유권자들에게 계속 탄핵, 계엄, 탄핵 이거를 계속 회상시키는 거예요. 회상. 각인시키고 있어. 나는 탄핵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을. 나는 국민의힘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한동훈 비상계엄 문제였지만 이재명은 훨씬 하드코어하다. 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질 것이다. 그걸 막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계엄 외에도 공직선거법 등 처벌 규정을 다수 의석으로 개정해 자신의 처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때는 거부권으로도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또 민주당이 자, 의회 다수당인 것만으로도 횡포가 심한데 대통령 권력까지 갖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문제였지만 이재명 대표는 훨씬 더 하드코어하다. 탄핵 29번이라니 말이 되나. 대통령이 비상계엄 면붕 중에 하나로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국정마비 사태를 초래한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와의 일화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비론으로 가고 있는 거야. 가장 먼저 사퇴 요구를 받은 건 2023년 12월 말이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정된 시점이었는데 비대위원장직을 포기하고 장관직도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무슨 일인지 알아봤더니 그날 조선일보 보도 때문이었다. 야, 이거 조선일보가 또 나오네요. 여당 관계자 멘트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갔는데 제가 한 것으로 잘못 알았다. 그는 사퇴 요구를 받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 잘못 알았고 미안하다. 저의 사퇴 표명을 없던 일로 해달라. 그런 이유로 사퇴 요구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것이 드러났으면 공적인 경로를 통해서 사퇴 번복을 요청했어야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건희가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개입한, 그죠? 당 운영에 개입한 이런 내용도 공개를 했고요.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계엄 단죄 없이 이재명 계엄 명분 막을 명분이 없다. 그래서 이제 계엄을 단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 저 책 내용 거의 전체가 윤석열 계엄을 계속 회상시키는 소환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와 나를 세우는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한동훈을 응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동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스스로 계속 무덤을 파고 있는 이 한동훈의 정치적 지능, 정치 지능, 진짜 한심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 이재명 대표 중도 보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 그 다음에 중도 보수 공략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냥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민생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놓고 있어요. 지난번 상속세, 이거 한 수 잘 던져가지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는데 이번에 또 아주 멋진 한 수가 나왔습니다. 진짜 천재명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적 천재성을 진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탄핵 전국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제 탁월한 리더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는데, 자, 그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메시급 드리블로 민주당을 멱살 잡고 정권 교체를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이슈와 모든 정책을 선점을 하고 사실상의 대통령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평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 또 민주당 내 화합을 위해서
이른바 이제 비명계 수박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또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까지 민주당 지지로 돌려 세우기 위해서 자,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 요거 아주 절묘한 한 수예요. 월급쟁이 겨냥한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예, 상향을 하겠다. 이게 보통은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는 감세, 진보는 증세. 그래서 증세를 통한 복지. 이게 무슨 도식처럼 생각을 해왔어. 그런데 뭐 세금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뭐 이게 뭐 철칙처럼 여겨져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세금에 대한 개념은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하면 돼요. 무조건 소득이 있으면 가가지고 뜯어오는 게 이게 조폭이지. 이게 국가입니까? 많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논리가 아니라 진보나 민주진영의 조세 원칙은 많은 소득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세금을, 그리고 소득이 없는 곳에는 철저하게 면세, 감세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공평한 것이기도 하고, 자, 이를 통해서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철저하게, 자,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세금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꼭 국가 수입이 세금을 통해서만 확보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공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국가 수입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세금을 걷어야 되고,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철저하게 감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한테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죠. 똑같이 예컨대 100만 원 버는 사람도 10% 세금을 내고 100억 버는 사람도 10% 세금을 낸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 세금, 10만 원을 세금으로 뜯어가 버리면, 자, 그 10만 원의 비중은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크죠. 그런데 100억 버는 사람한테 1억 원을 세금을 내면은 그거는 세 발의 피인 거야. 그 진보적인 조세 정책은, 자, 서민에게는 감세, 자, 부자에게는 증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은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저도 이거 이번에 민주당에서, 자, 이런 발표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세금 비중이요. 예. 자. 여기 있네요. 예. 2009년에 근로소득세 비중이 전체 세수의 8.2%, 법인세가 21%였는데 지금 근로소득세 비중이 18.1%, 법인세 비중이 18.6%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월급쟁이하고 사장님하고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월급 받고 있는 다수의 서민들이나 수천억, 수조 원을 버는 우리 회장님들이나 세금을 거의 반반 내고 있는 꼴 아닙니까? 반반 내고 있는 꼴이에요. 이런 조세 불평등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자, 2009년 대비 물가는 40%가 올랐고, 예, 2023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405만 원으로 2009년에 비해 8.5%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물가와 소득 수준은 크게 올랐는데 부양가족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를 했는데, 자, 소득도 늘고 물가도 올랐는데, 자, 이 소득 공제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거 뭐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은 뭐 여러 가지 뭐 편법을 통해서 이게 뭐 절세, 뭐 심지어는 탈세까지 하는데 이게 근로소득세는 뭐 원천징수되는 거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탈세할 방법도 없고 절세할 방법도 없어. 고스란히 그냥 그죠? 미리 다 그냥 다 뜯기고 끝난다고. 그럼 이런 부양가족 공제 이런 걸 좀 확대를 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그죠? 한 15년 됐죠? 15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세 비중과 법인세 비중이 회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월급쟁이가 세금을 거의 똑같이 내는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이러면 이제 세금 부담이 아무래도 좀 더 줄고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상의 임금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이 튼튼해지면 소비가 촉진되고 소비가 촉진되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럼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세금이 많이 거치고 세금이 많이 거치면 국가가 부유해지고 또 국가가 부유해지면 그걸 또 국민 복지로 돌려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가서요. 지금 민주당은 물가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 연동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방식과 시기를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기본 공제를 현실화한 뒤에 물가 연동제를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뭐 그냥 진격의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중원을 향해 조자룡이 참 단기 필마로 적진을 돌파하는 그런 기세로 이제는 무주공산이 돼버린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으로 쪼그라들면서 무주공산이 돼버린 중원을 지금 맹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문제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누가 반대를 합니까? 부자들 몇 명 빼놓고는 이거 뭐 반대할 사람이 없는 정책들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불만을 토를 달 수 없는 이런 정책들을 대담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밀고 나가고 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 그거 왜 못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못한 거예요? 콜럼버스의 단계. 그죠? 콜럼버스의 저는 계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란을 깨면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보와 보수, 민주 대 반민주 2차원의 세계, 1차원의 세계의 정치적 시야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컬럼버스와 같은 이런 누구나 봐도 그죠?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허탈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이거 단순히 저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표를 얻기 위해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참 그 컬럼버스의 달걀 중에 하나 그 대단히 유명한 것이 성남에서 보도블록을 교체를 못하게 했다고 그러죠. 11월 연말만 되면은요 전국 곳곳에서 보도블록 교체합니다. 그 예산 소진하려고. 그래야 내년에도 그 비슷한 예산을 받을 수 있거든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쓸데없이 보도블록만 계속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되는 낭비되는 세금이 이거 전국으로 하면 얼마겠습니까? 그런 세금을 보다 생산적인 데 사용을 하면은 나라 경제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윤택해지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고, 그죠? 빚을 다 갚았잖아. 그런 게 수천억 원이나 되는 빚을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만 해도 이재명 미쳤다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는 세금들 잡아내가지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돌려놓고, 또 이제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장동 개발도 반반 개발이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성남 시민들에게 수조 원을, 1조 원이 넘는 혜택을 돌려줬어요. 심지어 시민 배당이라고 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돈도 돌려줬어. 이런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대한민국 전체에서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이재명이 성남시로 만든다면 대한민국 훨씬 잘 사는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단지 대선을 앞두고 뭐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행보를 대선을 앞둔 어떤 그 정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꿈꾸고 있었던 것, 이재명이 꿈꿨던 대한민국을 지금부터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 예, 광고 말씀 하나 듣고 한 20분 정도 더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스테라피 대표 이상화입니다. 탈모가 너무 걱정이시죠? 탈모가 시작되는 징조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두피에 열이 많다면 탈모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두피 열을 낮추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캄프레시 토너는 샴푸 전 두피에 뿌린 후 가볍게 마사지 해주세요. 탈모 예방 성분이 들어있어 일주일에 3번씩 샴푸 후에도 사용해주세요. 캄스테라피의 모든 제품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식물성 원료로 안전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까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캄 프레시 토너는요, 두피에 열을 내려드리고요,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두피에서 나는 냄새를 줄여주고요, 염색이나 펌으로 인해 손상된 두피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라벤더, 레몬 성분이 함유돼 있어 사용 시에 상쾌한 쿨링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지성 두피의 경우에는 샴푸 전에 두피에 도포한 후에 마사지하고 씻어내 주시면 좋고요. 건성 두피는 샴푸 후에 사용하여 흡수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피 상태에 맞춰 적절히 사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캄 프레시 토너 2개 구입 시에 2개를 증정해 드리는 2+2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캄스몰을 검색을 하시면요,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제품도 바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피 건강과 모발 건강을 지켜드리는 캄 프레시 토너, 최한욱 TV를 통해서 꼭 한번 구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론조사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그 자질구레한 사람들 이야기 좀 보내드린 후에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뭐 이재명 대표, 저는 뭐 이대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이미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선 모드가 아니라 대권 모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대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야당인 줄 알고 이재명만 물어뜯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연출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의 상승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지금 적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재명 52.6%대 김문수 35.5%, 그 다음에 이재명 52.5%대 오세훈 29.7%, 이재명 51.2%, 홍준표 26.9%, 이재명 51.4%, 한동훈 21.7%,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씨는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출마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예. 정신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김문수는 실제 그나마 지금 김문수가 이재명하고의 대결에서 뭐 이것도 의미도 없는 거의 20%에 가까운 격차가 나고 있지만 그나마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김문수는 지금 대선 출마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썰이 좀 돌고 있습니다. 김문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20%대죠. 그리고 제가 한동훈이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동훈은 무려 21.7%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50%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큰 어떤 이변이 없는 한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좀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은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5에서 6%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 보수론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중원 공략이 이게 중도층에서 5, 6%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50%를 넘어서는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이거는 뭐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없이 높은 지지율이에요. 제가 기억하건대는 민주당 후보 중에 대선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이런 지지율을 양자 대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후보가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정도로 높은 지지율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중도층에서 5, 6%가 상승을 했다라면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전략이 지금 크게 성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와중에도 아직 꿈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종의 그 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직은 어떤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직은 질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 친문들도 이게 대권병에 아직도 주류병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본인들이 오랫동안 민주당에 주류 행세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데 당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자기들이 주류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마음 먹으면은 뭐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마음 먹으면은 권력 구조를 개편을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마음 먹으면은 뭐 개헌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큰 착각. 이제는 본인들이 소수파 비주류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낙연 씨 대선 출마 여부에 무엇이 국가의 보탬이 될지 생각 중이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MBN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둘 다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새미래 민주당의 가치다. 취임 직후부터 상식에 어긋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고 급기야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이런 비상식적 정치, 시대착오적 정치는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도 비난을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는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의 리스크로 번질 것이다. 재판이 중지된다면 작은 실수로도 처벌받아 국민들이 바보가 될 것이고 작은 실수로도 처벌을 받아온 국민들이 바보가 될 것이고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국가의 보탬이 될지 생각 중이다. 이게 뭐 생각할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할 것 같고 본인이 출마를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을 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심상정의 역할을 한번 내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호남에서 표가 좀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의 표를,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전남, 광주 이쪽에 그죠? 이낙연의 정치적 지분과 기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을 출마를 해서 누구 표를 갉아먹을 수 있는지 요거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미 탄핵이 되고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인데, 자, 윤석열을 청산하는 문제는 이미 자동 청산이 된 거야. 그러면은 이낙연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윤석열은 이미 청산이 됐으니까 이낙연이 청산해야 될 거는 이재명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재명을 청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의 대선에서 떨어지면 돼. 나라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왜? 이낙연의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어처구니 없지만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대잖아. 그러려면은 이재명을 대통령에서 떨어뜨리는 게 이번에 이낙연의 대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건 어려워도, 자, 이재명을 떨어뜨리는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대선은 51대 49의 구도이니까 본인이 출마를 해서 한 2, 3% 받으면 이재명 민주당 표를 2, 3% 이낙연이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그만큼을 유리해지는 거지.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서푸름님, 짜왕님 찐팬 많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방송 죄송합니다. 최평님 만세. 서푸름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이 고민하고 있는 건 이거다. 예. 그죠? 무엇이 국가의 보탬이 될지 생각 중이라고 그러는데 간단하죠. 이낙연이 국가의 보탬이 되는 길은 정계 은퇴지. 조용히 사라지면 그게 국가의 보탬이 돼요. 이게 뭐 생각식이나 할 일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재명의 발목을 끝까지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낙연 씨가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오면은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한 2, 3%는 나오니까요. 이낙연이 민주당 표 2, 3%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 이번에 이낙연이 출마하는 건 저는 땡큐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보수 진영의 표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낙연이 출마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가야 될 보수표고,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호남에서, 전남에서도 국민의힘으로미 한 10% 정도는 받아요. 예. 호남에서 0%가 나오는 건 아니야. 한 10에서 15% 정도는 국민의힘 후보가 표를 가져가요. 그걸 이낙연이 가져가도록 만드는 거. 예.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낙연 씨 출마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이낙연은 이게 완주를 해달라. 사자 구도가 되면은 사자 필승론이에요. 훨씬 더 저는 유리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출마 적극 환영하니까요. 언제든지 나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수, 탄핵 연대, 이 소리 계속하고 있어요. 국정 운영도 함께 해야 된다. 한국형 연정 거듭 제안했다. 탄핵 연대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한국형 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민정 씨가 그런 얘기도 했죠. 이재명 대표가 안철수, 이준석, 그 한동훈까지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고민정이 했는데, 김경수 세 글자를 불러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김경수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해서 고민정이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한국형 연정에는 이게 탄핵 연대라고 하면은 한동훈까지 포함되는 게 맞죠. 한동훈이 탄핵에 찬성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탄핵 연대를 만들자라는 거는 국민의힘까지 연정을 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국정 운영에 참여를 시키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나왔던 대연정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노무현 참여정부를 나락으로 보내버린 그 대연정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연정론이 사실상의 내각제 아닙니까?
이렇게 연립정부 만들어 놓고, 아니 지금 연립정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원, 지금 독일이 이제 총선이 끝났는데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는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정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무슨 국민 통합을 위해서 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예, 확보해야 총리를, 정권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예? 혼자 힘으로 과반 돌파하는 정당이 없으면은 다른 정당들하고 손잡고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 거예요. 독일의 이원 집정부제는. 근데 우리가 대통령제 하에서 연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이 170석의 의석을 확보를 했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저는 그때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 넘었는데 뭐가 국정 운영이 안 된다고.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안 된 것이지, 한나라당하고 연정을 안 해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연정을 딜을 하려고 그랬어요. 개헌과 연정, 선거구제 개편과 연정을 딜을 하려고 하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나 있었지.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170석 의석이 있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해서 민주당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이 시점에, 아니 연정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연정을 안 하면 정부 구성을 할 수 없는, 이번 독일 총선이 그렇게 됐죠. 독일 총선에서 과반을 넘는 정당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반구구 연정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구구 세력만 배제하고 나머지가 다 뭉치자. 이래서 연정을 구성하자. 그 연정은 구성되면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른데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싸우고, 한동훈 총리, 이재명 대통령, 예?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왜 저는 저 친문들이 계속 연정 타령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예,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연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봉선화 연정이 아니고요. 예? 그 누구죠? 아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예, 그 여시제 만든 홍석현 연정이에요. 홍석현 연정. 봉선화 연정이 아니고 홍석현 연정이다. 지금 오늘 가면서 기사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누구죠? 예, 그 김동연, 예, 김동연 경기지사 곧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될 건데, 이재명 대표 만나면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할 거라고 그래요. 예,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한다고 그럽니다. 김동연 의원이. 아니 다 떠나서요. 어떤 미친놈이 어렵게 정권 잡아가지고 반만 하고 끝냅니까? 예? 아 1년이라면 전 그나마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5년짜리 대통령을 3년짜리로 만드는 그런 제안을, 그것도 집권 여당의 경기도 지사가 당대표를 만나서 할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낙연, 이재명 대통령 못하게 한다. 김경수, 연정을 해서 이재명이 제왕적 대통령이 못되게 한다. 김동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쪽짜리로 만든다. 결국은 김경수, 이낙연, 김동연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 못하게 하는 게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할 소리입니까? 공동의 목표인 거예요. 공동의 목표. 이재명 대통령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밤 10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네, 이제 봄이 곧 다가오게 될 것 같고, 예, 윤석열이 탄핵되면은 대한민국에도 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시대가 오는 것을 저렇게 안팎에서 악랄하게 방해를 하는 거 보면요, 이재명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득권 세력들이 보수건 민주당이건 가릴 것 없이 기득권 세력 전체가 이재명을 결사 반대하는 걸 보면요, 이재명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반증한다라고 봅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평의 두밀두밀과 함께 하실 투자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연수익은 15%고요. 수익금은 매달 지급이 됩니다. 투자 약정 기간은 3년 이상이고요. 투자 문의는 010-6545-8650 6545-865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ice Julie, 르네상스 도시 볼케이노 볼까 유콩초리 선천은 날이 듣게 그저 줄리었네. Nice Julie, 춘장에 비즈니스 영화 그 엄마의 크다 10원짜리 한잔 피줄리었네. Nice Julie, 공모를 꿈꾸는 여기 멧돼지도 웃지 웃어 웃다가 옆구리 터지는 마가 줄리언니. Hey Julie, Nice Julie, 역시 미 줄리.